안녕하세요. 선앤엘 인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2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안전에 있어 위험성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하실 내용은 위험성 평가는 무엇인지,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으며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예시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K스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안기성 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해보러 갈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출발! 여기는 아변 공장의 제품 결속 및 적재를 하는 공정인 정정 A 라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위험성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정정 A 라인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일단 내려가실 때 안전 난간대 꼭 잡고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안전난간대가 여기까지는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안전난간대는 없고 지금 노란 색깔 이렇게 페인트로만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량 철근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쪽으로 지나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컨베이어 구간이라서 발이 걸릴 수도 있고 빠짐 구간이 위험합니다.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여기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닌 안전 통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요 가시면 요 구멍 보이시지? 네. 발이 빠질 수도 있고 건너다가 컨베이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정비 중이지만 조업 중에는 절대 여기를 가로지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요 옆에 있는 안전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쪽은 그 철근이 이송되는 롤 컨베이어로서 이쪽으로 철근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문은 보수 때나 조업 때나 항상 꼭 닫아 주시는 걸로. 네, 여기는 보시면 통로가 크고 추락의 위험 및 끼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띠를 이렇게 둘러 놓았고 A형 편말까지 세워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끼임 사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을 하게 된다면 큰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조작을 하더라도 이 장비가 동작이 되지 않도록 2차적인 안전 조치로 지금 철근을 띄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2차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2차 조치를 해두면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산소 절단기를 사용 후에 지금 정리를 하지 않아서 충분히 사람들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일이거든요.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저희 MSDS라고 물질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이 제품이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산소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요 물질을 사용해서 요걸 확인하고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겠죠, 여기. 예, 요 MSDS라는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근처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운전실이라 해서 배결속기를 조정하는 이제 조작실입니다. 근데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안쪽에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혼자 아무나 들어가서 조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문은 사람이 없을 때는, 나올 때는 문을 잠궈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조작 판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덮개가 잘 씌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 없게 말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수기천, 보시면 이제 아래 서명한 담당자의 허가 없이 이것을 락아웃 하지 마시오. 근데 이게 지금 수기천이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로토 기법이라 해서 LOTO, 락아웃, 택아웃. 그러니까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그와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배결속기 앞인데요. 이 큰 장비 앞에서는 항상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작동 중에는 접근을 하시면 이제 끼임 및 말림 위험이 있죠. 그래서 작동 중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금 안전 펜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끼임 위험을 방지를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점등이 가능한 램프와 센서를 달고 방호문을 달았습니다. 방호문을 열게 되면 센서가 작동하게 되어서 기계는 저절로 멈추게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시면서 항상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은 꼭 닫아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위험성 저감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결속된 철근에 꼬리표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이 옆쪽에 보시면 가득 찬 철근들, 이 적재된 철근들을 이제 반대편에 이제 이송해서 차에 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상부로 철근들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 철근들을 이동할 때 여기 작업자가 있는 곳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호 펜스를 설치를 해서 위험성을 많이 낮추게 되었습니다. 정리대와는 다르게 이쪽은 이렇게 안전 난간대로 끝까지 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위험한 부분은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싣고 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근 다발이 떨어지게 된다면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겠죠. 크레인이 중량물을 이송하는 것을 이제 아래 하부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레이저 빔도 설치를 했고 사이렌도 울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업하실 때도 언제나 지적 확인, 조급함을 버리세요. 방심도 버리시고.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통해 인원을 구성하고 위험성 평가 절차를 수립합니다. 그 다음 각 공정을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가령 지게차를 운반하는 공정이라고 한다면 지게차와 사람이 충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충돌할 경우 부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험성을 도출하고 그 값을 곱하여 최종 값을 도출합니다.
추정된 값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소 대책을 실행했을 경우 위험성 수치는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인지 최종 확인 후 완료하면 됩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실제 개선을 통해 위험성 수치를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유해 위험 요인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용어.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 위험 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 위험 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위험성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다다른 상태. 즉 한마디로 위험성이 매우 적거나 적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성 영역. 진정으로 안전한 상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란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안전대책을 실시하는 수단이 없다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그 기계 설비로부터 받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다고 보아 수용하게 되는 수준의 크기의 위험성.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는 위험성 영역입니다. 선에넬 인테리어의 허용 가능한 범위는 6점이며 6점 이상의 위험성이 도출된다면 6점 이내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개선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정기평가란 사업장 내 모든 공정과 기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에넬 인테리어는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시평가란 다음과 같은 작업이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평가 운영과 절차. 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 평가의 실시 상황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현장 감독자는 위험성 평가에 실행하는 핵심적인 담당자입니다. 현장 작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감독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지원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현장 작업자는 다음 절차에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규정이 필요하며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실시 규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 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내 규정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 시기 및 절차, 결과의 기록 및 보존,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에넬은 올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에 어떠한 공정, 기계 등을 점검할 것인지 선정합니다.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대상이며 주로 작업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정상 작업 외에 비정상 작업을 포함합니다. 정상 작업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작업 조건, 작업 방법, 순서, 작업 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비정상 작업, 정상 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예를 들면 청소, 정비, 교체,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2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유해 위험 요인을 다음 목록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 작업자는 그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기계적인 위험성.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를 들면 회전부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압차, 절단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운반기계에 의한 위험, 지게차 충돌 등이 해당됩니다. 운반 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지게차 운반 통로의 작업 물품과의 추돌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 표면에 의한 위험,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포함됩니다.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가연물질, 발화성물질 등에 의한 화재 위험, 흡입에 의한 건강장애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물질, 독성물질에 의한 위험이 포함됩니다.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이 있는 물질 주변에서 화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6. 열에 의한 위험. 뜨거운 표면에 의한 화상 위험, 차가운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등이 해당됩니다.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진동에 의한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방사선 물질, 자외선, 적외선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9.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 실내 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낮은 조도로 발생하는 위험, 통로 비상구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등이 포함이 됩니다.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포함이 됩니다.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잘못된 작업 조직에 대한 부담, 과중한 요구에 의한 부담 등이 해당이 됩니다. 12.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안전수칙, 안전보건 표지, 미 게시 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밖의 위험. 앞서 보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제2유형별 유해 위험 요인. 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는지 유형별로 예측하고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방법. 작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 위험성 추정. 위험성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pH,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의 조합을 의미. 결국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과의 조합입니다. 가능성의 추정. 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합니다.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예상합니다.
중대성의 추정.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아래와 같고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숫자는 높아집니다.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잔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중대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가능성 즉 빈도는 3단계로 상중, 하로 나뉘고 중대성 즉 강도도 마찬가지로 3단계인데 중, 소로 나뉩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자면 가능성이 3단계 즉 상일 경우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일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즉 중1 경우는 근로자가 부주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능성이 1단계 즉 하일 경우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3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성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중대성이 3단계인데 일 경우는 부상 정도는 중상해이며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인 중일 경우는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휴업이 수반될 수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단계인 소일 경우는 미미한 재해로 아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단한 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감소 대책은 본질적인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아래 단계로 점차 내려가며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시 고려사항. 위험성이 평가 결과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감소 대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감소 대책을 실행하였다면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합니다.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 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 추정된 위험성, 실시한 감소 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평가 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 기획 및 일정 등 금학계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진은 기계 덮개가 탈락되어 있어 근로자 신체 일부가 탈락된 덮개 내부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2점으로 예상되며 발생 강도 또한 2점으로 예상되어 위험성 평가 점수는 4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컨베이어 동력 전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전부에 장갑을 낀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거나 손가락 등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 발생 빈도는 2점이며 예상 발생 강도 또한 2점으로 위험성 평가 점수는 4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기계 가동 중 손을 투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 회전부에 손가락 손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2점, 발생 강도는 2점으로 위험성 평가 점수는 4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컨베이어 회전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전부 사이에 손가락, 작업복 등이 끼일 위험이 있어
회전부에 방호덮개 혹은 울등을 설치하여 끼임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빈도는 2점이고 강도 또한 2점으로 총 4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컨베이어 이송 물품 이탈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송하는 물품이 이탈하여 이동 중인 근로자에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1점이고 강도는 2점으로 총 2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용 로봇 주위에 방호울미 설치된 사항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작동 중 근로자와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근로자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1.8m 높이의 방호울을 설치하며 설치된 방호울 부근에 센서를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 일부가 센서에 감지될 경우 로봇 작동을 멈추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빈도는 2점이고 강도 또한 2점으로 총 4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소화전 앞에 적재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화전 앞에는 적재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빈도는 1점으로 예상되며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연결될 수 있어 강도는 3점으로 예상되어 총 점수는 3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집진기 호스 배관이 노후되어 손상되어 있어 분진을 원활하게 흡입하기 어려워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2점이며 강도는 1점으로 총 점수는 2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화학물질을 소분한 용기에 경고표지 및 물질멸이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오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2점, 강도는 1점으로 총 점수 2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롤러 컨베이어 회전부에 방호덮개가 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무복 및 신체 일부가 끼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1점, 강도는 2점으로 총 점수 2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해 화학물질을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 장치가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디메틸포르마미드로 노출 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도는 매일 작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점으로 예상되며 강도는 물질에 중독될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3점으로 예상하여 총 점수는 9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상 출입구에 유도등이 미 설치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지연에 따른 2차 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1점이고 강도는 2점으로 총 점수는 2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해 화학물질을 덮개를 사용하여 덮지 않아 밀폐하지 않아 발산원에 의한 건강장애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2점이고 강도는 2점으로 총 4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방독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또한 작업 발판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책으론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의 빈도는 2점이고 강도도 2점으로 총 점수는 4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핫프레스기에 방호우림이 설치되어 있어 프레스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사이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빈도는 2점, 강도도 2점으로 총 4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드릴날 부근에 방호덮개가 미 설치되어 있어 올이 있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할 경우 드릴날에 의해 말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는 올이 없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설비 자체적으론 드릴날 반경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말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빈도는 2점이며 강도는 1점으로 총 점수 2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자동 엣지 밴딩기 뒷부분에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이동 중 회전부 등에 의해 끼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론 엣지 밴딩기에 작업자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연동장치 또한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빈도는 2점, 강도도 2점으로 총 4점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모든 업종, 규모를 망라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지뢰밭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 네 번째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 단계. 다섯 번째로 결과의 공유 단계. 마지막으로 기록 및 보존으로 진행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실시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설비, 물질 도입으로 위험 요인이 변경될 경우에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월, 주, 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기존의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활용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주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인식시켜줍니다. 이번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시평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월주 1단위의 상시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안전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상시평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동료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쉽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위험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찾기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하면 당연히 대책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적정 인원의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대책 이행까지 전반에 걸쳐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공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험 요인을 찾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위험성 평가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유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핵심 키워드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찾기, 참여, 공유. 여러분들의 안전은 위험성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2월 안전보건교육인 위험성 평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